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강 커넥터 2기 영어 영역을 맡은 3814 윤동규입니다. 저는 오늘 수능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한 제 소개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수능 영어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부터 한번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수능 영어의 약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보고, 네 번째로는 영어를 풀면서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던 저만의 독해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그 독해법을 훈련할 수 있는 저만의 영어 자습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저는 1학년 때까지는 영어 모의고사에서 줄곧 1등급이 잘 나오다가 2학년 때부터 갑자기 2등급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83점이라는 제 모의고사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제 나름의 충격을 받고 공부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11월 달에 97점을 받아낼 수 있었고 올해 3월 달에는 100점을 얻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정말 제 나름의 많은 고민을 해서 얻어낸 저만의 공부법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영어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부터 한번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지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글이란 것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사건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발췌해온 내용이고요. 따라서 글이란 것은 그 글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뭔가 따로따로의 그런 따로 노는 그런 의미들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뿌리로 해서 그런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뭔가 지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뭔가 독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고 보면은, 또한 뭐 시간의 압박을 받다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되게 주제를 잡기가 힘들어지는, 뭔가 목적 의식이 되게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런 태도로 잡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글은 꽤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수능 영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별거 아닌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똑같이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보여줄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은 옛날 수능의 첫 문장으로 나왔던 그런 문장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예외적 현상일 뿐 아니라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신앙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장으로 보이지만,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렇게 수능 영어는 되게 당연한 얘기를 장황하게 함으로써,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장황하게 함으로써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태도를 잡고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능 영어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수능 영어의 약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수능 영어는 어려운 문장, 되게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수능 영어의 약점은 어려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그 단조로운 방식은 수식어구를 바로 길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를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되게 뭔가 길고 용어는 어렵지만 사실 그 긴 것에 대한 이유 자체가 되게 수식어구가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이 명사를 여기 앞에가 통째로 수식해주고 있고요. 이 합리적 신앙이라는 이런 명사를 요 앞에 긴 수식어구가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알게 되실 수도 있는 패턴인데, 되게 수식어구를 길게 함으로써 수능 영어를 되게 문장을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저는 수능 영어의 뭔가 특징이자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조로운 패턴은 파악만 되면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수능 영어의 약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어를 풀면서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어입니다. 뭔가 지문에서 뭐 한두 개, 많게는 한 세네 개 정도만 단어를 모르는 거는 문제를 푸는데 사실 크게 지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맥락적으로도 충분히 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문 내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되게 중요한 그런 단어를 모른다면은 지문을 풀어낼 수 없는, 지문을 독해해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는데요. 어,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법이라고 하면은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는 하겠지만 이 열심히 외우는 거 이 방법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단어 시험 내려고 출제하시는 그런 단어장을 수능 때까지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수능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되게 다른 단어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제 경험상 뭔가 단어는 한 번 단어 시험을 보고 나면은 되게 인상 깊은 단어가 아니었던 거면은 금방 까먹더라고요. 뭐 아무리 열심히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단어장을 반복해서 보면서 수능 때까지 반복해서 보면서 단어장 하나를 온전히 정복한다, 그런 생각으로 단어를 외우면은 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본론적으로 겉핥기식 독해인데요. 되게 뭔가 일단 지문을 읽다 보면은 대충 아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되게 뭔가 은근 뭔가 해석이 되는 느낌인데 지문을 한 3분의 2 혹은 다 읽고 나면은 머릿속에 남는 지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현상을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9월달 그때 2학년 9월달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 겉핥기식 독해를 되게 많은 학생들도 이런 거를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해결법을 이제 다음에 저만의 독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구난방 독해인데 이게 이제 이번 겉핥기식 독해랑 좀 이어지는 느낌인데 되게 겉핥기식으로 읽다 보면은 되게 뭔가 지문을 읽으면서 쓴 시간은 많은데 되게 뭔가 남는 정보는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급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겉핥기식 독해를 하다 보면은 되게 뭔가 시간은 없고 답은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딘 막 눈을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되게 연속적으로 글을 읽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으면서 단어만 막 읽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풀면서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독해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독해할 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독해를 진행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글로 해석할 필요 없이 문장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면 그대로 진행한다인데요. 여기 앞에 이 문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문장을 보고 바로 한글로 해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면 굳이 이거를 한글로 해석하면서 시간을 날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뭔가 머릿속으로 문장을 분석해보고 한글로 해석해보며 문장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 부분은 수식어구인데요. 수식어구가 보면은 되게 길죠. 그래서 이 수식어구가 뭐 수식어구를 딱 봤을 때, 읽었을 때 이 수식어구가 뭐를 수식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한다면은 잠시 멈추고 독해가 진행한 것을 잠시 멈추고 머릿속으로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 수식어구가 뭐를 수식하고 있는지, 또 이게 뭔가 단어를 어쩌게 저쩌게 조합을 해서 문장으로 해석은 되는데 이게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면 뭐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보통 뭔가 되게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쨌든 영어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한글로 해석을 하고 한글로 그런 문장의 정보를 내가 한번 추론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요런 요렇게 뭔가 수식어구에 괄호를 치거나 이게 뭐를 수식하는 건지를 알아보는 이런 과정이 머릿속에서 한번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의 독해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려봤고 그 다음은 이 독해법을 훈련할 수 있는 영어 자습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독해를 진행하다가 독해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문장을 직접 머릿속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한글 뜻에 대해서 한글로 분명 해석을 해보면서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되려면은 결국 문장 분석 연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 영어 노트를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지문을 읽으며 구조 분석이 어려운 문장을 찾아서 제 구조 분석이 어렵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거, 영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런 문장을 찾아서 노트에다가 문장을 쓰고 문장을 쓴 다음에 펜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직접. 이 펜으로 분석을 할 때 분석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개, 수식어구를 찾고 의미 단위로 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어구를 찾아서 그게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문장 밑에 한국어 해석을 적는 것입니다. 의미 단위로 끊는 대로 해석, 뭔가 아까 펜으로 의미 단위로 끊어 놨잖아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그렇게 끊어 놓은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역에 초점을 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만의 영어 자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려 봤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저만의 방법일 뿐이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그런 핵심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실전에서 문장이 해석이 되고 문장이 독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문이 독해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영어는 꾸준히 조금씩만 해도 충분히 2등급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꾸준히라는 거는 되게 모든 과목을 불문하고 되게 중요하게 지켜야 할 말인데, 사실 뭐 수학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뭔가 수학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씩 하면은 절대 올릴 수 없죠. 꾸준히 아주 많이 해야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영어는 꾸준히 조금씩만 해도 충분히 2등급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5분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당연히 매일매일 하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쉬고 그러면은 영어 물론 당연히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영어는 금방금방 떨어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45분 시간 재고 풀면서 방심하지 않게 그런 연습을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70분 동안 그냥 뭐 여유롭게 그냥 풀면서 풀고다 풀자 그런 말이 아니라 되게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은 지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겉핥기로 그냥 읽게 되고 조금만 읽게 되고 막 단어만 보면서 어떻게든 답을 찍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 그냥 되게 뭐랄까 푼 건 다 맞춘다는 마인드로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지 말고 못 푼 거는 그냥 찍고 그런 식으로 정직하게 공부를 해나가면은 자기 위치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실력도 금방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질문이나 고민이 있다면 대공고 윤동규로 구글 챗 바라겠습니다. 근데 영상 마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